자, 지금 시장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국내 증시를 봤을 때에는 8% 폭락,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다라고 하죠. 저도 주식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모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모두 급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잠깐 멈춰버리는 상황도 좀 발생했죠. 이런 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가 터진 거냐?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에 있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한번 흔들기를 하고 올릴지, 이런 내용을 오늘 딱 차트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하락 채널, 우리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는 평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 빼고 나서 들어올리고 빼고 나서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이니까 올라갈 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올라갈 힘은 응축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고점을 높이는 그런 형국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고점 추세를 모두 넘어섰기 때문에 올라갈 힘을 응축했다가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 완전하게 끝난 것도 아니죠. 이란의 후계자를 자신의 아들로 다른 사람들이 좀 했긴 했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정말 끝난다면 이 비트코인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4시간 봉 흐름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넘어선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거 눌림목 롱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도 정말 이상하지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면 저항 맞을 구간에서 숏을 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롱을 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도 이번에 롱 타점으로 이 타점에서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 때문만은 아니죠. 차트만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도 많이 밀렸던 게 결국에 중동전쟁 이슈입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도 참전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원유 때문이죠. 이란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딱 다른 나라들이 있고 여기에 해협이 있죠. 이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해협을 좀 이란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뚫어내겠다 그런 소리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곳이 막히거나 긴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결국 유가들이 많이 올려갑니다. 지금도 이미 유가는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도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렸죠. 근데 왜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큰 하락을 한번 겪었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와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꽤 많이 정리된 상태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성을 기다리던 장세였죠.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지 또는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 맞는지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 그게 주식시장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 누군가 크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오긴 하겠죠. 그 소리를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 한 가지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마인드셋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보여줄 때 수급이 어떻게 붙는지 보고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선들은 우리가 관점만 딱 정의를 내려놓고 이 관점대로 흘러갔을 때
그럴 때 대응하면 된다는 건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기 쉽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 뉴스 하나만 나와도 속보 하나만 나와도 전쟁 상황에 대한 내용이 하나만 나와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건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던 타점이 제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이때쯤이었거든요. 이 음봉 딱 보시게 되면 이 음봉에서 이 4시간 봉상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양봉 2개가 딱 나오는 그런 타점을 우리가 눌림목으로 기대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쯤이죠. 2시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이때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제가 이때 좀 눌림목 롱을 기대해보자. 4시간 봉상으로 양봉 2개가 나오고 눌림목을 기대해보자. 근데 이전에 좀 크게 떨어졌던 음봉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면서 이때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가고 있다. 눌림목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무조건 상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TP를 조금 낮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챙길 수가 있었죠. 뭐 클로즈 프라이스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들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이렇게 전략대로 우리가 타점을 잡고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전략대로 움직였을 땐 이 전략으로만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거래량이나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이미 고점 추세선,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 제가 어제도 이거 돌파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그냥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구간에 대한 터치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내려갈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무조건 100%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전쟁 관련해서 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틀리는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점 딱 이전에 정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전에 고점 추세, 이 고점 추세를 딱 마주쳤던 딱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전 고점 라인대에서 한번 터치를 보여줬고 지금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당 구간까지는 이번 파동에 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윗꼬리가 달리든지 간에 아니면 양봉으로 그냥 가득 채우는 양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올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71.1K에서 78.8K 해당 구간에서 눌림목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좀 크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현물 기준으로도 1.8% 마이너스입니다. 자, 현물 기준으로는 그렇죠. 선물 기준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해당 타점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딱 우리가 수익을 낸다? 정말 단타 타점으로는 나쁘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더라도 내려간다면 손익비가 너무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못 잡았다면. 그래서 이전에 매물대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자, 분명히 이런 선들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이탈됐다가 올라가는 파동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눌림목 구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만큼 탈출 러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해당 자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72.1K를 넘어선다면 73K를 TP로 봐도 되겠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 지지선 딱 보이시죠? 자,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에 돌파는 보여줬지만 지지를 보여주지 않고 들어 올려갔어요. 자, 항상 우리가 지지 라인 때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고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올렸고 여기서도 그냥 이탈만 보여주고 체크를 하지 않고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아까 1번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처럼 막 애매한 구간에서는 뭐 여기를 찍고 막 저항 나올 때 뭐 숏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72.1K 또는 해당 구간 위에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봉이 나올 때 해당 구간처럼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숏타점으로 볼 거예요. 자, 왜냐?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올라가는 파동이긴 하지만 해당 구간까지 그냥 또 밀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지 라인대를 터치를 못하고 올라간다? 차라리 터치를 지금 하고 올라가는 게 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그런 잔파동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다면 저는 해당 구간에서 뭐 눌림목 롱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이런 흐름을 말이죠.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이런 구간에서 또는 밑에서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오늘 영상에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소리긴 하지만 결국에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값이 내려가고 뭐 유가도 내려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르게 된다면 유가도 오르게 된다면 이거는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리스크,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뭐 이런 72.1K를 돌파를 하더라도 해당 구간 밑에까지 열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구간까지 아마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하는데 이런 추세를 보여줬던 비트코인,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 추세가 한 번쯤은 꺾여야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래 가능성까지 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뭐 흐름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딱 터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기는.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지금 4시간 봉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그냥 끌어올릴 수 있더라도 뭐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거나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서 숏타점으로 볼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내려가지 않고 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밀리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항상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눌림목 롱을 좀 기다려보자 했던 게 딱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타점이 왔고 뭐 여기서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게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결국에 눌리고 가요. 눌리고 가는 파동에서 우리가 이때 잡아도 손익비가 괜찮죠. 조금 뭐 여기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4% 정도 뭐 물론 중간에 털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롱이다, 숏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올라간다면 그것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 뭐 내려간다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숏을 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흐름만 보다가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대로 흘러갔을 때는 그때 딱 흐름을 보고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 뭐 흐름이 정말 안 잡힌다면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잘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누르신 다음에 뭐 신청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한번 눌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